연중 내내 만원 부근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종목이 있습니다. 오후 3시 19분에도 가격은 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30분 최종 종가는 9,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마지막 10분 사이 약 3% 가까이 가격이 밀린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악재가 발생한 것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가에는 연중과 다른 수급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전 편에서 본 종가 결정 구조를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는 연중 거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최종 종가를 결정하기 위한 종가 단일가 구간입니다. 따라서 3시 20분 직전의 가격이 그대로 종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10분에 들어온 매수와 매도 주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최종 종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가에 매수하려는 주문은 30만 주인데 매도하려는 주문은 80만 주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는 하려는 물량을 충분히 받아줄 매수 주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낮은 가격의 매수 주문까지 만나야 더 많은 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종가에서는 마지막 주문에 매수와 매도 균형이 최종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원에서는 매도 주문 가운데 30만 주 정도만 매수와 만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격이 9,900원으로 내려가면 더 많은 매수 주문과 만날 수 있고 9,800원, 9,700원으로 내려가면서 성립할 수 있는 거래량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문 균형에 따라 최종 종가가 공중 마지막 가격보다 낮은 곳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원인을 기업 악재 하나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가 매도 주문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프로그램 주문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컴퓨터가 마음대로 기업의 전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조건과 전략에 따라 여러 주문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특정 운영 조건이 발생하면 여러 종목을 동시에 조정하는 매도 주문이 종가 부근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종목에 새로운 악재가 없어도 프로그램성 매도가 종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이 A 종목의 목표 비중을 10%로 관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A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올라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중이 12%까지 커졌습니다. 그러면 기관은 A 종목의 전망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목표 비중을 다시 10%로 맞추기 위해 일부 물량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즉, 기관 매도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팔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수에서 A 종목의 비중이 줄고 B 종목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지수를 따라가는 ETF나 인덱스 운용에서는 포트폴리오 역시 새로운 지수 구성에 맞도록 A 종목 비중을 줄이고 B 종목 비중을 늘릴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 주문이 특정 시점 종가 부근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 뉴스와 별개로 장 마감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움직임이 유난히 큰 날에는 시장 일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수 구성 종목의 정기 변경, ETF나 펀드의 리밸런싱, 하센 상품 만기, 월말이나 분기 말에 포트폴리오 조정 등이 있는 날에는 평소와 다른 규모의 마감 주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가가 급락했다고 해서 항상 이런 이벤트가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 뉴스만 찾기 전에 시장 구조상에 수급 이벤트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종가 급락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첫째, 오후 3시 20분 직전 가격이 어디에 있었는지 봅니다. 둘째, 최종 종가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종가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발생했는지 봅니다. 넷째, 프로그램 순매수와 순매도 흐름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외국인과 기관의 실제 현물 수급을 봅니다. 여섯째, 지수 변경, 리밸런싱, 만기 같은 특별한 시장 이벤트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자체의 뉴스와 공시도 함께 봅니다. 이렇게 해야 종가 급락의 원인을 한 가지 숫자로 단정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연중에는 멀쩡했던 종목이 종가에 갑자기 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악재가 발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가 단일가에서는 마지막 매수와 매도 주문의 균형에 따라 연중 마지막 가격보다 낮은 종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 주문에는 프로그램 조정, 기관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지수 추종 자금의 비중 조정 등 기업 뉴스와 직접 관계없는 운용상의 거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종가가 급락했다고 해서 다음 거래일에도 계속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가 급락을 봤다면 가격 하나만 보지 말고 종가 체결량과 거래 대금, 프로그램 수급, 외국인과 기관 수급, 시장 이벤트와 기업 뉴스를 함께 확인하세요. 예측보다 확인하는 시장 분석이 유용했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